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네, 오늘 1월 5일 여러분들에게 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자를 등록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원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하는 그 방송에서는 창업 지원의 내용 중에 우리는 사업화 자금 지원하는 거를 주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무실도 없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직원 채용 인건비도 들어가고 물건 만들었으면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양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창업 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앞서서 여러 가지 자금들에 대해서 2021년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자금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기부 정책자금에서 두 개가 있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대출이었죠. 그리고 기술개발 자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창업기업보다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에 맞춘 그런 자금이었었죠. 근데 이제 기술개발 자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좀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선행기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출융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긴 하지만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부분도 있었었는데요. 창업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아이템을 보고 대부분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이템과 사업성과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으면 뭐 대부분이 무상지원금으로 선정해서 창업할 때 처음에 빚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이죠. 그래서 좀 적게는 창업지원 자금이 적게는 한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억 원, 뭐 이런 정도의 큰 차등을 보이고,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기부는 한 5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의 그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창업 통합 공고 한번 보시고 제가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창업 지원 사업 같은 이 통합 공고문은 앞서 봤던 공고문들하고 좀 다릅니다. 앞서 봤던 공고문들은 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오늘 알려드리는 창업 지원 사업들은 제목하고 그냥 대략적인 일정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의 내용은 생각보다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그냥 나올 거구나. 근데 내가 100% 된다는 거를 지금 상황에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공고문이 나오면 나랑 관심 있는 것들 보고 그때 지원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가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많은 지원 사업들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전체 예산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자금들이 이런 무상지원금 형태로 준비가 돼 있고, 사업 유형별로 사업화, 뭐 시설교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얘기할 건 사업화예요. 94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거에 핵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늘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쪼개놨어요. 창업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요건에 맞는 아이템이 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게 많은데 그 요건에 안 맞는 분들은 그 많긴 많아도 그냥 정말 그냥 먼 곳 바라보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창업자금들이 이것저것 쪼개서 여러 가지들을 넣긴 하고 있는데 정말 쪼개는 게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정부의 어느 정도 정책도 있고 실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좀 그래서 특화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번 리뷰에서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94번이 있는데 크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건 특수한 경우다라는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선례로 1번만 보시면 실험실 특화형 써 있는데 간단합니다. 교수랑 대학원생. 그렇죠?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위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오늘 리뷰에서 크게 넘어가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좀 이제 어느 몇 번 정도부터 체크하냐면 8, 9번 보겠습니다. 8, 9번에 문화예술 써 있어요. 8번 문화예술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술, 그리고 디자인, 뭐 공예,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공연, 영상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8번 사업은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이 된다. 그리고 9번 스포츠 산업 예비 창업 초기 지원에서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는 예비 창업자에서 3년 이내, 문화예술은 예비 창업자만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등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목을 보시고 이 제목에 내 분야가 있어요. 분야를 보고 사업화 자금이 있는지를 보시고 대상을 한번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공고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라. 한마디로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공고문을 보내면은 뭐가 좋을까? 네, 뭐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게 곧 나올 거라고 아는 거 정도는 좋겠죠. 근데 진짜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8번에 지금 보면 예비창업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공고에서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아니면 7년 미만 창업기업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지만 이거 나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마지막에 맨 끝에 문장 하나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요 지원 대상까지는 확정을 져놓고 공고를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는데 뭐 안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를 보고 가십시오. 이 분야가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금 지원이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 특히 날짜도 바뀔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월에 모집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래서 1월에 쉽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공고 내기. 뭐 이런 날짜도 1월이 아니라 한 3월 정도로 늦춰질 수 있고요. 예산도 바뀔 수 있고 심지어 대상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미리 지원을 하면 창업자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이긴 한데 제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팁은 요 분야를 봐라. 그리고 자금 지원하는지 봐라. 요거는 꼭 체크를 하고 날짜 변경 가능, 예산 변경 가능, 지원 대상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어쨌거나 8번은 문화예술, 9번은 스포츠 산업, 이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10번 내용에 보시면 예술기업입니다. 역시 예술 분야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한번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 쪽에 예비 창업자도 지원하고 3년 미만 기업도 지원하고 뭐 3년 이상 기업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술 쪽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무슨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관광용품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전통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자금 중에 하나였다.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분야 뭐 AR, VR, 영상, 방송, 영화, 그리고 창작품, 다양한 창작물들을 지원하는 분야가 요 14번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던 예술, 관광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담은 게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하나로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16번 보시면 전통문화 분야예요. 그래서 전통문화, 우리 옛 것이죠.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운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걸 지원하는 분야로 16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7번 농식품 벤처라고 해서 농식품 쪽에 좋은 창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셔서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친환경 관련된 아이템들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번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창업 2년 이내 예비 창업자 또는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가장 빨리 나오는 사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쪽, 해양수산 쪽에 나오는 해양신산업자금 부분이 있고,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팁스 사업이에요. TIPS.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조합, 벤처 투자자가 얼마 이상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를 받은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요 27번입니다. 그래서 선투자를 받은 기업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27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만든 영상에 보시면 프리팁스는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투자받은 업체한테 1억을 주는 게 프리팁스, 그리고 1억을 투자받은 이상 업체한테 5억을 주는 게 팁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와 있었죠. 그게 27번입니다. 다음에 28번 제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과거에 한번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분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폐업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재창업을 했거나 재창업할 예정이거나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29번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래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금이고, 기본적으로 역시 1억까지 지원을 하는 자금입니다. 대표적인 자금이죠. 그래서 2월, 제도전도 1월 써 있는데 제도전 창업성공 패키지 둘 다 빨리 나오는 사업입니다. 30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창업기업에게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시면 세무회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무사를 수임을 하게 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를 수임하게 되는데 그 수임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지원하면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인공지능 쪽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고 써있는 사업이 뭐 신설됐습니다. 31번. 다음에 33번 보시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최대 1억까지 주는 자금입니다. 업력 7년 이하 소재 부품 장비 쪽이 창업 아이템을 하시는 분들은 요 33번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도움이 될 거고요. 34번에 장애인 파트입니다. 장애인 시제품 제작 지원 파트가 있고, 35번에 사내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에서 이렇게 사내벤처, 뭐 창업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자금. 36번 작년에 신설됐죠.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유튜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37번 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까지 3년차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38번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업력 3년 이하의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대표적인 창업 자금입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데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앞서 언급했던 그 제도전 성공 패키지, 뭐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반드시 먼저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0번, 41번 체크해 보시면 금년에 혁신 분야로서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 비대면 분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대면 분야의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수출이 가능한 지원들에 대해서도 300억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비대면과 수출 쪽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600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죠. 6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볼게요. 44번. 아까 장애인 시제품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선 장애인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거죠. 장애인 지원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46번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라고 해서 스타트업이 특허 내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특허를 낼 것들이 있으면 이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시면, 저도 이번에 제가 특허 2건을 등록을 받았는데 보통 한 건 할 때 출원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등록할 때도 한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300만 원 정도 보통 든다고 보는데,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을 절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47번 기상기후 쪽 청년 창업자금. 근데 보통 다른 청년이 만 39세인데 기상기후는 만 34세 다라고 볼 수 있어요. 48번 뭐 지역 연계형 뭐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고 써 있는데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때부터 지자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 부산도 뭐 청년에게 1,500을 주겠다 뭐 이런 사업 정도로 볼 수 있죠.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볼 수가 있겠고, 지자체 거는 여러분 해당되는 지자체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데 무조건 청년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업들도 뭐 있기는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세종시 창업벤처 패키지 뭐 이래가지고 세종시랑 관련된 몇 가지 기술을 지원하겠다. 근데 스마트시티 쪽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62번, 63번 요 두 가지는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냥 경기 콘텐츠진흥원 소개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실은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다양한 창업진흥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요 사업명은 그냥 그런 사업명이라고 좀 보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앞에서 봤던 제도전 패키지 같은 그런 사업명이 아닙니다. 그냥 경기콘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나와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보고 금년에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에서는 경기기술창업 프로젝트라고 창업 3년 미만 또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고양, 광명, 허브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그런 하나의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쪽인데 제도전 사업자 지원, 경기도에서도 제도전을 지원을 하고 반려동물 지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강원도 내용을 보시면 강원도 쪽에 좀 지원 사업이 좀 나쁘지 않아요. G스타트업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뭐 이렇게 써 있고, G스타트업 초기 창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뭐 세종시 등등 각종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부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요 창업사업화 94개를 써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는 실제 지원 사업이 아니야. 그리고 공모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통합공고문이 정확히 앞서 봤던 다른 사업들과 달리 정확히 사업을 맞춘 건 아니다. 그냥 다양한 전국의 사업들을 모았지만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조금 리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R&D 사업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R&D 사업을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R&D 사업이 여기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있죠. 제가 중소기업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창업성장을 또 말씀드렸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소개드린 영상이 있지만 요렇게 써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창업공고문에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요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사업계획서 내면 거의 99% 탈락해요. 왜냐? 사업계획서 양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취지도 다르거든. 그냥 창업기업하고 다 묶어놓은 거야.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하고 보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업지원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창업사업화 지원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필기를 할게요.
보통 강의를 안 하고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항상 창업자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그냥 제 그 설레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창업 지원은 이런 거예요. 이 공고문 특히 중기부에서 발표한 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이고 저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창업 지원 개념은 다시요. 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좀 크게 보죠.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정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뭐가 포괄적인 개념이냐? 창업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도 주고, 그리고 그 사업화 자금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은 요 창업 사업화라는 표현이에요. 창업 사업화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투자도 지원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넣었어요.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넣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특히 요 R&D 쪽은 자르세요. 왜? 창업 사업화라는 자금은 창업자가 잘 아이디어는 좋지만 준비가 덜 된 분들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대부분의 요 무상 지원 자금들이 여러분이 자금 지원 받은 후에 사업자를 1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거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양한 교육도 해주고 사무실도 주고 멘토링도 주고 이런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R&D는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D는 우리는 세계 수준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량적인 목표도 줘야 돼. 그리고 인증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의 난이도도 높고 준비할 것들이 많아. 창업사업화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난이도가 낮고 얘는 난이도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창업자금이다 똑같이 준비하겠다 생각하면은 시간만 날려먹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 바람직하게 추천하는 거는 역시 여러분이 R&D 경험을 R&D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R&D 경험이 없다. 나는 창업이 처음이다 그러면 보통 1년 차에는 이런 창업 사업화를 받으세요. 1년 차에는 창업 사업화를 받고 2년 차에 창업 사업화를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여기서 R&D를 같이 가는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 R&D는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돼. 나는 옛날에 회사에서 R&D 경험이 있다. 그럼 1년차 때부터 동시에 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도 안 됩니다. 대외의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D를 써놓긴 했지만 R&D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갭이 있더라.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시라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 창업 쪽에 사다리가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창업을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바로 창업지원금을 넣는 게 아니라 창업 교육도 받으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사업은 좀 여러분이 볼만해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육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도 쓰고 교육 받으면서 시제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교육 사업은 교육 수료생들한테 자금도 줍니다. 시제품 만들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기초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창업 사업화 자금 앞에 1번부터 94번의 자금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R&D도 받고 투자도 받고 고용 지원도 받고 아까처럼 융자도 받고 다양한 자금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창업사업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무상 지원하니까. R&D도 무상 지원을 하지만 기술료 20% 제외하고 무상 지원하지만 R&D는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사업화를 여러분 통해서 무상 지원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게 정말 사업으로 승부해도 되겠다 싶으시면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자금을 쫙 받아가면서 가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게 배울 것도 많고 순서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한 번에 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자금과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신 분 요거 하시면 좋습니다. 학생 창업 윤왕팀 300. 그래서 교육도 받고 약간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받으실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설명이 됐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술창업 쪽에서는 우리는 실전 창업 교육이 좋습니다. 이게 시제품 제작비도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해보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관할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 공강에서 창업 보유센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료 보유센터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근데 뭐 유료라도 부가적인 혜택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료 창업 보유센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좋겠고, 근데 어쨌거나 무료든 유료든 간에 창업 보유센터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혜택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위치 이런 것 등에 비교해서 충분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그러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뭐 다양한 뭐 몇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좀 덜 여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수는 많지만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나랑 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체크해 놓으시고, 요런데 관공서에 여러분이 미리 전화 문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전년도 공고문을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서, 특히 지금 시점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일단 그래도 보세요. 한번 한 100 몇 개니까 금방 보겠죠. 리스트를 보고 내가 넣을 수 있는 사업을 체크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업과 아이템으로 지원할 건지 아이템이 방향을 잡고 사업 계획서를 미리 써서 나중에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시간이 안 돼서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공고 나와가지고 접수를 못한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이템과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보고, 이 사업 공고가 요 날짜보다 지연될 가능성들이 높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요 관공서에 전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미리 그 확인을 계속 이제 지원사업 공고문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업데이트 되는 거 없는 건지,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 스타트업 TV에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하지만, 아까처럼 뭐 특수한 사업들, 뭐 기상기후 관련된 지원 사업 이런 거는 너무 대상 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 클럽에서 올려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K스타터 홈페이지라던가 BJ인포, 기업마당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자금을 찾는 부분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수가 많지만 이 사업이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모든 공고문들은 변경사항이 있는, 한마디로 그냥 예정사항에 나와 있는 공고문에 불과하다라고 내용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예정사항이지만 그대로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크게 변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업별로 특히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경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나중에 실공고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그 창업 사업화 자금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자체 것까지 해서 자금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한 개에서 그 적어도 금년에 하나 이상의 자금을 받아서 부족한 창업을 시작할 때 가능하면 빚 없이 창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이걸로 21년도 중기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